안녕하셨습니까. 김선생의 서울 이야기를 진행하는 강사 김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방학곳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도상에 나와 있는 바로 여기가 방학곳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곳이라고 하는 명칭을 쓰고 있는 곳들이 전국적으로 많은데요. 그 중에 여러분들 성동구의 이 중량천변 위에 놓여져 있는 다리가 살고지다리라는 거 여러분들 아실 텐데요. 여기서 이 곳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지형이 돌출되어 있는 것을 곳이라고 부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으로 들어간 것은 많이 되겠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돌출된 곳에 나루가 발달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이곳에서 이렇게 나루였던 곳을 다리를 놓게 되면서 이곳이 살고지다리라 되게 됐고, 곳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발음이 고지로도 이렇게 발음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지금 이 여의도 색강에 자리 잡고 있어서 일찍부터 소나무가 무성하고 백악이 날아드는 곳으로 유명했었던 곳이어서 일찍부터 이것을 방학호라고 이렇게 불렀었고, 방학정이라는 정자도 있었다라고 해서 이곳은 일찍부터 풍광이 아름다워서 마포 8경 중에 방학어화라고 해서 방학꽃 부근의 색강에서 밤낚시하는 등불이 아주 대단한 볼거리였다, 이렇게 꼽고 있었던 것이죠. 경조 오부도에서 보다 자세하게 이 방학꽃을 추적해 보게 되면 한양 도성으로 들어가는 중요한 길 중에 하나가 되겠는데요. 바로 이 시흥간로가 여의도의 모래톱을 지나서 이 마포를 거쳐서 시내로 들어가게 되는 때 바로 이 색강을 건너는 나루가 방학곳이 되게 된 것이죠. 이것은 마치 영등나루를 거쳐서 서강으로 넘어가는 이 루트에서 영등포라고 하는 명칭이 나오게 된 것과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방학호 나루라고 이렇게 불러왔었고요. 혹은 다른 의미로는 이 도성 안으로 실어가는 곡식을 찢는 방앗간이 있었다고 해서 방앗꽂이 나루라고도 불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사진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마포로 가는 길을 확인해 보면 지금 보시고 있는 이 모래사장이 오늘날의 여의도가 되겠고요. 이 뒤에 좀 나트막한 야산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양말산으로서 지금의 국회의사당에 자리 잡은 곳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지역은 홍수가 지거나 장마가 지면 물에 잠기는 이런 모래사장으로 되어 있고, 바로 이쪽이 마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포를 넘나드는 나루가 발달해 있었고, 사람들이 이곳에서 오고 가며 육로로 이렇게 거쳐가는 이쪽 편에 방학호 나루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사진에서 당시에 시흥 쪽에서는 방학호 나루를 건너서 걸어서 여의도를 북쪽으로 관통해서 바로 마포 나루를 통해서 한성내로 들어갈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래에 이 마포 나루에 운영이 되었었던 나룻배 모습이 되겠고, 이 당시에 마포 종점 지역의 뒷골목의 모습을 통해서 당시에 이 마포 지역이 서울 밖에서 드나드는 많은 물자가 이루어지는 아주 번화한 도로변 교통로의 중심이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한강을 통한 이 수운의 중요한 창구 역할을 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지도에서 보시는 바로 여의도를 관통해서 마포로 들어가는 이곳이 바로 방학호 나루가 되겠고요. 보시다시피 이 색강 지역은 한강에 물이 줄게 되면 이렇게 호수의 형태를 띠게 되었기 때문에 방학호라고 하는, 호수라고 하는 명칭이 붙여지기도 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현재 이 지역이 신길역이 있는 지역이 바로 이 방학호 나루가 있었던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925년도에 을죽 대홍수가 있었을 때 당연히 이 저지대였었던 여의도도 이렇게 다 물에 잠겨버리게 되었었던 지역이다 보니까 이 지역에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기는 쉽지 않았었던 바로 이 저지대가 여의도 지역이 되겠고요. 특히 일제강점기에 들어서게 되면 이 지역을, 여의도 지역에
비행장이 건설이 되면서 대륙 침략을 위한 하나의 발판으로 이렇게 활용이 되게 되었고요. 바로 그때 그려진 지도에서도 바로 이 마포로 가는 이 루트가 정확하게 표시되어 있는 것을 통해서 이 방아코 나루를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다가 대홍수 이후에 영등포 지역을 수해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뚝방이 설치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주변 지역의 요런 요 모래톱들은 결국 여차하면 물에 잠기는 지역에 이렇게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현재는 윤중제라고 하는 제방이 쌓여져서 여의도는 더 이상의 수해를 입지 않는 곳으로 바뀔 수 있게 된 것도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사진에서 보시고 있는 곳이 여의도를 찍은 한강 사진이 되겠고요. 자, 지금 한강 철교가 3개가 있는 것으로 봐서 1944년 이후, 즉 해방 이후의 상황이 되겠고, 여기에 활주로가 표시되어 있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 당시에 이것이 공항으로 이용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이렇게 배 모양으로 생긴 여의도에 요 다리가 하나 놓여 있는데, 당시 이것이 K-26 비행장이었었고요. 바로 이 다리가 이 사진에서 보는 요 다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신길 쪽으로 여의도 비행장과 연계되는 다리가 놓여서 운영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971년도에 이제 여의도는 이제 제방이 쌓여지면서 이제는 더 이상 홍수 피해가 없는 오늘날의 여의도로 바뀌어 나가게 되게 됐고요. 결국 그것 때문에 이 색강에서는 더 이상 나루가 없어지게 되어서 오늘날에는 바로 이 색강 다리가 그 당시에 방아코 나루가 있었던 곳이라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을 뿐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곳 자체가 물길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색강 생태공원이 되게 되었고요. 자, 다만 그 옛 설화들을 느끼게 해주는 골목길 여행에서 방앗꽃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방앗꽃이 나루로 가는 고개라는 의미로서 현재 영등포 여고 앞의 고갯길을 의미하는 것이 되겠고요. 당시에 이런 무사 항해를 빌기 위한 이런 부군당 신앙의 흔적들을 통해서 이 당시에 이 루트를 우리가 되새겨 볼 수 있게 된 것이고요. 사실 그렇게 된 것은 다리와 새로운 도로들에 의해서 색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교통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포와 영등포를 이어주던 도선의 이런 옛 이야기들을 상기해 보면서 오늘은 바로 방앗꽃 나루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